자, 첫 번째 시작은 평면 좌표부터 출발을 합니다. 평면 좌표입니다. 야, 평면 좌표. 의미가 얘기하는 거. 사실은 그죠?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녀석들을 다루겠다. 이런 거 아니야. 어디? X축과 Y축 평면 위에 있는 우리가 2D라고 부르는 위의 각각의 좌표들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평면 좌표의 첫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딱 페이지를 펴면 뭐부터 나타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출발해요. 그죠? 좌표의 의미에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답니다. 첫 번째 A라는 점이 X1, B라는 점이 X2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 A라는 점이 X1, Y1, B라는 녀석이 X2, Y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의미를 부여하자. 그지? 얘는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고요. 얘는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단 이 아이디어로 넘어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상황이 나타나니까 위에 거를 먼저 표현해 볼 건데, 이 A와 B라는 녀석을 통해서 A 사이와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의 점 X1과 하나의 점 X2 하는 녀석은 X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X1, X2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생겨있을 때와 X2, X1으로 생겨있을 때 거리가 다르죠. 그지? 하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리를 표현할 때는 오른쪽이 항상 큰 값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의 약속이 들어있으니까 X2-X1이 되고,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을 땐 X1이 크니까 X1-X2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이렇게 서로의 미지수가 누가 클지 모를 땐 내가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뺀 사이의 거리가 A, B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둘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바로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선택하게 만들고요. 그건 바로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 포인트 체크하셔야 되죠. 그죠?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서로의 미지수들의 차에 절대값을 붙입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면서 이 수직선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절대값 방정식 혹은 절대값 부등식의 형태와 연결되는 문제고리들을 만들더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의미 괜찮죠? 앞에서 배웠던 우리 2차 방정식 혹은 1차 방정식 혹은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 각각의 포인트에서 나타난 절대값들의 의미들을 이 수직선과 연결시키더라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녀석을 가지고 두 번째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녀석의 이제 거리를 구합니다. X1, Y1과 X2, Y2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살짝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자, A라는 점을 하나 그냥 임의로 찍겠습니다. B라는 점을 임의로 하나 찍어볼게요. 그렇게 되면 A와 B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 사이에 나타나는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내 녀석은 이렇게는 바로 못 구해.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만들 때 유도하는 과정이 뭐였냐면 결국 나의 그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X축의 평행한 직선과 Y축의 평행 직선으로 이 녀석을 꾸며서 직각을 만듭니다라는 아이디어를 붙였던 것뿐. 그죠? 직각삼각형은 언제나 수능까지 연결되는 나의 도형입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직각이 나타나면 우리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피타고라스라는 녀석이 존재하고요. 아래 X2, X1 길이의 표현은 X1과 X2는 우리가 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누가 큰지 모르지. 그럼 수직선 사이에서의 지금 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 표현은 X2-X1의 절대값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돼. 의미 괜찮고, 얘도 마찬가지 Y2-Y1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리입니다라는 표현으로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나타나고요.
AB라는 녀석의 전체의 제곱은 절대값 x2-x1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y2-y1의 제곱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더라. 포인트를 체크하실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절대값은 실수의 성질상 제곱이 같이 붙어 있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포인트로 x2-x1이든 혹은 x1-x2든 어느 쪽으로 선택해도 다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해도 이거죠. 의미 괜찮죠? 실수의 성질입니다. 그지?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항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 A, B라는 녀석은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출발하더라. 첫 번째 공식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야 되거든. 유형적인 관점인데 삼각형 모양에서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는 문제의 포인트가 나타나요. 삼각형이라는 녀석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대표적으로 외심과 내심이 있습니다. 그죠? 외심과 내심은 아마 이제 그냥 너네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출제될 거야. 외심이란 녀석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원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깥 외 그 사이에 있는 원의 중심, 삼각형 내부에 있다 혹은 외부에 있다 상관없이 내 녀석에 대한 삼각형의 원의 모양을 바깥쪽에 접하게 만들었을 때 그 상태에 나타나는 중심, 이게 뭐다? 외심이었다 이거죠? 가능하죠? 오케이. 자, 내심이라는 녀석도 하나 표현해 볼게. 내심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번엔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고 이 안에 세 면에 접하는 원이 그려지고 그 녀석에 대한 중심이 표현될 때 이게 내심이라고요. 가능하죠? 자, 외심부터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볼 건데 사실은 이 녀석에서 활용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활용 포인트는 바로 이 외심입니다. 외심이라는 녀석의 의미를 왜 주냐면 이런 거예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우리한테 의미를 부여해서 A, B, C라고 얘기하고 이 사이에 외심이라는 녀석을 P라고 배치해. 그지? 그럼 외심은 무슨 정보야? 라고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원이라는 녀석은 언제나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같다는 거 아는데 그지? 안에 중심을 나타내고 이게 다 원 위에 있는 점들 A, B, C가 되기 때문에 P, B든 P, A든 P, C든 서로의 거리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의 정보는 어디로 간다고? PA 이퀄 PB 이퀄 P, C로 간다고요. 각각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다 같다라는 포인트로 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 두 점 사이의 거리에 활용이 된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내심 쪽으로도 일단 한번 가볼 건데요. 내심이라는 녀석은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주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중3 과정에서 봤던 도형이라고 지금 좀 포인트가 잡혀야 돼. 어떤 게 보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의 접하는 점까지 외부의 점에서 거리는 언제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죠? 내심을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나의 거리는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고 나의 거리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이제 이러한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상황의 안쪽에 반지름을 우리가 표현해보면 반지름은요 이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수선의 발입니다. 이러한 수선의 발입니다. 이러한 수선의 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각각의 수선의 발을 꾸미자. 그지? 그러면 전체 넓이를 혹시나 우리가 알고 있다면 혹은 구할 수 있다면 전체 넓이를 큰 S로 표현해 볼게. 그랬을 때 얘네들은 이러한 수선의 발을 어떻게 활용하니? 라고 얘기할 때 바로 넓이의 표현인데요. 밑변의 길이를 내가 A, 밑변의 길이를 B, 밑변의 길이를 C 라고 알 수 있는 나의 삼각형의 표현이 나타난 정보입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으로 등분할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쪽에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 반지름이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반지름이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반지름이라고요. 그럼 길이를 A라고 꾸미고 길이를 B라고 꾸미고 길이를 C라고 꾸몄을 때 높이가 다 동일하게 R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 S라는 녀석은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R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 사이에 나타나는 R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펼쳐졌을 때 최종적으로 나의 R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의 2 S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 가능하다. 의미 괜찮죠? 이 내심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디에서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뒤에서 뭐 직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원방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포인트는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넓이를 혹은 그 녀석에 대한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다. 체크만 한번 하시면 되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외심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에서 특징적인 이러한 대표적인 외심, 내심이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고 옆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넘어가면 첫 번째 1번에 딱 외심이란 녀석의 문제가 던져져 있죠. 오케이. 여기는 일단 네 문제 다 하면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오케이. 자, 출발 한번 합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자, 문제의 답 먼저 얘기하면서 갑니다. 답은요 5였어요. 오케이. 자, 이 문제 봐봐. 여기요.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앞에 보여드린 거고 삼각형 OAB의 외심이 2,-1이랍니다. 그죠? 이런 거 아직 처음이다 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외심이라는 건 삼각형의 바깥쪽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그림 그릴 거라고. 그지? 그리고 그 그림의 P라는 녀석의 좌표가 2,-1이라고 얘기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각각의 나머지 삼각형의 세 점을 꾸미고 있는 O라는 녀석이 0,0 B라는 녀석이 B,0 그리고 A라는 녀석이 1,A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림은 우리가 그려줄 수 있어. 근데 이걸 통해서 좌표를 다 표현하고 지금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니라는 아이디어를 물어볼 땐 이 녀석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지금 내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가 바로 외심이다라고 판단해서 언제나 성질은 P로부터의 거리 O까지와 P로부터의 거리 A까지와 P로부터의 거리 B까지의 지금 거리가 다 같다의 표현으로만 해석해주면 된다고. 외심으로부터의 각각의 점까지, 곧 삼각형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는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표현으로 이 녀석을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이제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상관없잖아. 그지? 외심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힌트 해석은 그대로의 포인트에서 첫 번째 아이디어 뭐 P로부터의 O까지와 P로부터의 A까지와 P로부터 B까지가 같다 했어 라고만 바로 적어주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제 각각의 거리들이 이제 구하는 연습들을 할 건데 첫 번째 PO를 구해볼 거야. 자, P라는 녀석은 이제 외심이니까 얘입니다. 그럼 이렇게 둘 사이의 거리죠? X, X, Y, Y를 아무 쪽에서나 아무 쪽으로 빼서 제곱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2-x1이든 혹은 x1-x2든 제곱을 붙일 거니까 서로의 차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크기만 나타나면 되고요. 0,0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2 빼기 0의 제곱 4 마이너스 1 빼기 0의 제곱 1이라는 녀석을 빨리 붙이시면 되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PO라는 지금 값이 루트 5가 나타났네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P A라는 녀석을 가봅니다. PA는 나로부터 너까지의 거리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빠르게 그냥 P에서 계속 A 빼고 제곱하자. 2에서 1 빼서 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A를 빼고 제곱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보실 수 있지? 오케이. 그럼 안에 거 일단 정리 한번 해보면 1 더하기 사실은 마마는 풀풀로 봐서 제곱하셔도 되고 그냥 이거 제곱 바로 하셔도 됩니다.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a 나타난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단순 연산으로 pb까지 가볼까요? 자, pb라는 녀석은 얘로부터 얘까지 루트 2-b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 전개하면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더하기 1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의미 괜찮죠? 예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뭐 그래, 얘네들은 지금 서로 다 같다고. 이렇게 같으면 결국 이 루트 5라는 녀석과 루트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라는 녀석과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5라는 녀석이 다 같다의 표현이 나타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같습니다라고 연결하면 결국 루트 5라는 녀석과의 관계로 a값 b값 찾기라는 거 판단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라스트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결국 나의 5라는 녀석으로 지금 루트는 제곱해서 다 벗길 수 있으니까 안에 들어있는 5라는 크기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라는 녀석과 같았고 다시 숫자 5로 연결시키는 게 b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까지 연결 가능하겠죠? 예. 그랬을 때 5가 넘어오면 a제곱 더하기 2a-3이란 녀석이 0입니다의 표현이 나타나고요. a 플러스 3 곱하기 a-1이 0이니까 a의 값은 1. 양의 값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1만 선택하게 만들더라.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죠? 아래쪽도 내려갈게요. 5 사라지고 b-4가 0이 되니까 결국 b의 값은 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양수 a와 b에 대한 a 플러스 b의 값은 5입니다라는 문제였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외심이라는 걸 사용해서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단순한 문제였다. 포인트 체크 가능하고요. 2번 문제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갑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자, 문제 유형 봐봐요. 여기는요, 포인트를 체크하는 게 딱 한 줄입니다. 그죠? 얘였죠.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였어. 이거 이제 그림으로 혹시 표현해 보신 분들은 아주 좋아. 연습의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눈으로 보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y는 x 플러스 2라는 녀석이었고 2, 마이너스 3이라는 지금 나의 a라는 점과 4, 1이라는 나의 점이 있었답니다. 자, 걔네들과 저 위에 있는 점 사이에 거리가 같다라는 표현을 주는 p의 점을 찾아보면 한 요 정도에 있을까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위에 있는 p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a값과 b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이 p라는 녀석에 a, b를 배치할 때 자, 첫 번째 시작부터 딱 냄새가 나죠. 그죠? 미지수가 2개인데 그 2개가 직선 위에 있대. 위에 있다라는 거 대입하면 뭐 한다? 성립한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b라는 녀석 y자리에 x자리에 a를 집어넣는 순간 b는 a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했죠. 그러면서 결국 p라는 녀석을 b로 사용하기보단 a, a 플러스 2로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사실 이 위에 있는 점의 포인트는 이렇게 한 문자로 동일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의 문제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의 의도였던 거고 이걸 일단 포인트로 잡아 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a와 b 사이의 거리가 같다의 표현으로 a 값을 찾으세요의 의미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갑니다. a와 p 사이의 거리 결국 p는 a, a 플러스 2니까 루트 a는 2, 마이너스 3이죠.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 빼기 3 a 플러스 5의 제곱이 됐을 거예요. 다시 bp 루트 b는 4,1 그러면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엉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순 연산으로 연결되는 서로의 거리가 같다의 포인트였으니까 루트의 의미를 벗겨서 양변 제곱해서 제곱들의 각각의 이퀄의 관계를 꺼냅니다. 자,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 볼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0a 플러스 25라는 녀석과
같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요. 그러면 위와 아래에서 a제곱이 다 사라질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위쪽을 정리해보면 6a 더하기 29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6a 플러스 17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12a는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a의 값에 따라서 b를 바로 구해야 되는데 b는 a 플러스 2니까 b는 1입니다의 정보를 나타내더라.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었고요. 결국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요. 빠르게 연산 가능한 문제 포인트. 단 하나의 포인트는 뭐다? 힌트 해석은 위의 점이란 녀석은 대입해서 한 문자로 통일하라는 포인트에 해석이 들어가더라. 체크 가능하겠죠? 엉키. 자, 3번 유형도 우리가 같이 한번 가봅니다. 쉬운 문제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니까 포인트만 하나 잡고 넘어가자고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나 이거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건 줄 알고 야 여기에다가 하나만 포인트 잡읍시다. 이제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어졌기 때문에 3개의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죠? 삼각형 모양의 대표적인 특징은 당연히 정삼각형이 있을 거고요.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있을 거야. 이 직각삼각형에는 항상 추가적으로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가지고 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각둔각은 웬만하면 출제 안 되니까 이렇게 3가지의 포인트로 정리하고 그거의 아래쪽 위쪽 이 녀석들의 테마만 잘 정리하시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삼각형 모양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항상 2가지를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길이 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삼각형에선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이의 제곱 관계를 확인하시면 되죠. 가능하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정삼각형이라는 녀석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녀석은 1번을 가지고 활용하는 테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3, 4, 5번 곧 직각삼각형에 대한 예각과 둔각이라는 녀석은 2번 관계를 활용하는 녀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에 이러한 녀석은 둘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1번, 2번을 다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모양을 결정할 때는 지금 현재 바로 여기에 이렇게 예시들을 표현하진 않고요. 길이를 관계를 활용하고 길이의 제곱 관계까지 같이 확인해서 그 녀석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더라. 포인트만 살짝 정리 한번 합니다. 각도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고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직각 삼각형일 때 문제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의 포인트에서는 직각 삼각형은 피타고라스다 라는 포인트에 해석이 들어가서 나의 모양 B의 90도란 녀석만 잘 만들어주시면 됐었고, B가 A, A랍니다. A라는 1,1이라는 점과 C라는 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꾸며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 사이에 나타나는 이제 거리들의 표현 관계는 직각 삼각형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A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거리의 제곱은 다시 하나 포인트 잡으실 걸 루트가 벗겨집니다. 그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들의 식의 합, 내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돼. 오케이. 그럼 이제 A와 C 사이에 거리의 제곱 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인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의 제곱인 마이너스 2의 제곱 4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게 AC 제곱이고, AB의 제곱은 A-1의 제곱 더하기 A-1의 제곱 다시 BC의 제곱은 이렇게 빼면 1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빼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더라. 의미 괜찮겠죠? 이제 단순 연산이 돼버렸고요. 오른쪽만 정리해보면 이건 2배 A-1의 제곱입니다 라는 표현이 첫 번째로 나타나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A제곱 하나가 A제곱 하나와 사라지고요. 4라는 수는 2 더하기 1 더하기 1로 사라지겠다 라고 포인트를 잡으셔서 왼쪽은 0이라는 녀석을 배치할 수 있고 오른쪽은 2A 제곱 마이너스 2A입니다 라고 빠르게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A의 값을 구하셔야 되는 포인트에서
A는 0이거나 또는 1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할 텐데 그 중에 안 되는 거 찾기. 자, 하나 더 포인트가 숨어 있긴 하네요. 둘 다 되면 둘 다 답이 되겠지만 이 사이에서 내 녀석의 거리들을 표현할 때 단, 나는 너네들과 점이 다 달라야 된다는 포인트가 나타나죠? 그럼 A, A는 절대 1,1이 될 수는 없어야 되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1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의 표현으로 A는 1이 아니다의 의미, 결국 A의 점과 B의 점은 달라야 되라는 표현의 의미로 A가 1이 아니다라는 정보가 들어가서 1이 아닌 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라는 포인트가 던져지더라. 속임수도 들어가 있던 문제 유형이었다. 체크 하나 하시고 아래 4번 문제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톱. 자, 여기는 그 정도에서 멈춰 보시죠. 빠르게 가야 되는 일단 문제 유형입니다. 뭐 때문이야? A, B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 구하기였으니까, 그죠? 이 정보는 지금 거의 다 계산이 되셨을 텐데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서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안에 있는 미지수의 A의 값을 찾기의 문제였고, 루트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의 형태가 A 하나밖에 없어서 결국 이러한 과정으로 펼쳐졌을 때 나의 A 값은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의 값을 물어보고 그 최소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최소의 위치 A 값을 찾게 하더라. 포인트 체크 가능했죠. 자,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다음번 우리가 이제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포인트를 배우고 나면 이 녀석들은 얘와 얘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의 값에 A의 위치를 물어볼 때 있거든. 그때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A가 최소일 때 값입니다라는 표현으로 A 최소라고 표현하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값과 이 녀석이 0이 되는 값의 중점으로 값을 구하실 수 있다도 포인트 하나 체크하세요. 오케이?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일단 미리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연산을 하지 않고도 그냥 가볍게 눈으로 봐서 답을 선택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1이었어.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래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전개하셨겠죠? 그리고 연산했겠죠? 그랬을 때 2로 묶으면 a제곱 더하기 2a가 됐을 거고 그 상태에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버리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로 꺼내지니까 플러스 8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안에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의미가 되면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겠죠? 루트 8이라는 녀석이 됩니다의 표현으로 그때 a의 값 찾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러한 과정을 최대한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의미 괜찮죠? 정리만 한번 하라고. 자, 그래서 4번 과정으로 일단 표현된 과정들이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게 돼요. 이 녀석은 사실상 어디의 테마로 우리가 하나 더 이 거리의 활용이라는 포인트로 넘어가냐면 제곱합의 최대 최소란 녀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왜? 방금 전에 봤잖아. 지금 루트라는 녀석이 벗겨지면 A에 대한 2차식들의 합이 됐죠. 그럼 2차식의 합의 최대 최소란 녀석의 문제가 물어봐지면 뭐야? 내가 알고 있던 그 2차항의 완전 제곱식을 활용하는 최대 최소의 의미가 들어간다 이거지.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서 일단 문제가 출발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파트 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2번까지는 하고 앞 시간 쉴게요. 세 가지의 포인트만 각각 정리 한번 해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응용해서 문제가 출제될 때 대표적인 스타일 두 가지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뒤에 있는 파트를 가지고 와서 제곱합이란 녀석에 연결되는 고리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합의 최소인데, 자, 거리합의 최소를 유형적으로 정리하시면 얘는요 직선 만들기라고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봐볼게. 이런 거야.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을 학교 정도로 보시고 B라는 점을 집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렸을 때 배웠던 거야. 학교와 집이 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내가 도서관을 아무데나 설치해도 돼. 오케이? 뭐 바깥쪽에다 설치해도 되고 어디든 지금 이 공간에다가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는데 내가 그 도서관을 설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 집으로 가려고 해. 근데 이때 최단으로 결국 가장 빠르게라고 할까요? 내가 이 길을 가장 빠르게 갈 때 도서관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면 내가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집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었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그림을 그렸었단 말이야. 학교에서 도서관을 갔다가 도서관에서 집으로 갔어. 기분 나빠. 우리는 항상 길을 걸을 때 알죠? 자, 여기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라는 지점이 있어. 우리는 큰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 사이에 골목길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더 좋아하죠. 그죠? 어떻게든 사이길을 찾아가지고 빠르게 가고 싶어 하잖아. 빨리 가려면 나의 것까지는 어떻게든 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 그지?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꺾여서 갔단 말이야. 이런 건 최단거리, 곧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선택할 수 없어. 그죠? 우리가 가장 빨리 가려면 무조건 이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빠르다고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결국 도서관이라는 그러면 위치는 당연히 어디든 상관없이 이 A와 B 선분 위입니다라고 표현하면 의미는 해석이 끝나죠. 그죠? 그냥 내가 A에서 B로 가는 길이지만 그 중 도서관이라는 나의 P라는 녀석을 배치해서 거쳐서 가겠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최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서관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이게 뭐야? 결국 꺾여진 선분이 아닌 직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리압의 최소값 구하기라고. 아이디어 괜찮죠? 단순한 아이디어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문제가 출제되는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이렇게 평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으로 선택을 안 하고요. 문제의 출제 경향을 한번 봐볼게. 자, 여긴 지워도 되겠죠? 자, 이제 의미 하나씩 봅니다. 자, 거리압의 최소를 물어볼 때 첫 번째는요. 좌표 평면 위의 P라는 녀석이 던져질 수도 있어. 근데 그것보다는 아래쪽들이 우세한데요. 이 이하의 직선들의 위의 점 P는 나중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 들어가서 보고 대표적으로 평면좌표에서 다뤄야 되는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압의 최소를 만들 때 그 거쳐가는 점이라는 표현으로 움직이는 동점이 되는 동점 P가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을 때와 Y축 위에 있을 때, X축의 위에 있을 때, Y는 X 위에 있을 때 각각의 포인트들이 던져진다고. 자,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가정의 고정점으로 배치해 놓고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점은 x1, y1이랍니다. 그리고 B라는 점은요. 이렇게 x2, y2래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P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건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러 가면 되는 상황이다 이거야. 의미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첫 번째 1번 유형으로 가시면요. 내 좌표 평면 위 P라고 얘기하는 건 이 공간 안에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돼. 그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처음에 방금 아이디어 봤던 대로 A와 B를 연결한 직선 위에 아무런 데나 내가 P를 선택하면 AP 더하기 PB를 직선으로 만들 수 있다의 테마 던져지는 거 체크하시면 된다고. 이게 좌표 평면인 거야. 의미 괜찮지? 그래서 결국 좌표평면이라는 저 말 자체가 아무데나 상관없다라는 표현으로 결국 1번 가정에서 나타나는 나의 최소값은 선분 AB가 답이 되죠. 그죠? A라는 점과 B 점 사이에 분명히 거리 활용하고 있다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좌표로 나타날 거고 두 좌표를 통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다의 포인트로 최소값 AB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옮겨볼게. X축 위의 점 P래요. 이번엔 이제 여기에 P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지? 그러면 다시 여기를 지우고 P라는 녀석이 X축 위에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P라는 녀석을 배치하면 얘는 어쩔 수 없이 거쳐서 가야 되죠. 그죠? X축 위에 어떠한 점이든 거쳐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의미상 최소인 건 이 정도 된다는 건 알지? 그렇지? 그래서 사이에다가 일단 끼워 넣은 거란 말이야. 근데 진정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직선을 만들어서 이 녀석을
최소라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이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p가 이 사이에 생길 수가 없게 되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활용하는 거야. 뭘? 대칭을. 자, 그 축 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축에 대해서 한 점만 대칭하면 돼요. 오케이? x축 위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a와 b 점 중 아무 점이나 한 녀석만 그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a를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이란 녀석은 x1은 좌표가 그대로인데 y만 마이너스 y1으로 바뀌는 거 보시겠죠? 그지? 그래서 a'이라는 점을 우리는 마이너스 y1으로 선택해서 찾으실 수 있고 이 아이디어는 무슨 아이디어냐면 방금 그려냈던 나의 AP라는 길이는 대칭된 나의 밑변의 길이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 녀석의 길이와 이 녀석의 길이가 같게 된다라는 포인트로 던져진다고. 의미 괜찮지? 그러면 결국 AP라는 녀석은 우리 표현에서는 A'P 더하기 PB라는 A'P와 같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나의 최소값을 너의 최소값으로 대치한다 이거야. 의미 괜찮수? 그래서 X축의 아래쪽과 위쪽의 녀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는 직선을 그 A'이라는 녀석과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그 위치의 사이에 반드시 P라는 녀석이 지나가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가능합니까? Yes. 그런 아이디어로 결국 대칭까지 활용하게 되고 두 번째 의미에서의 최소값은 A'B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죠? 언제나 거리합의 최소는 마지막 딱 선택된 최소값은 선분의 길이가 돼야 된다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Y축이 있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나의 A라는 점, B라는 점을 가지고 이제 Y축 위에 있는 점을 활용해서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사이를 거쳐 가야 된다면 우리는 빨리 나에 대한 대칭인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찾으시고 그 녀석이 A2'이라고 표현하면 되잖아. 결국 Y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녀석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Y축이 닿지 않는다면 반드시 한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돼서 결국 이러한 점을 선택하시면 x, y1에서 나의 x 좌표만이 마이너스 x1으로 바뀐다의 포인트로 마이너스 x1, y1입니다라고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결국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나의 최단 거리는 직선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 위치가 P, M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하시라고.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3번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A2' B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라스트 하나 갈게요. 자, 이번에는 Y는 X죠. 그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그릴 때 항상 포인트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대칭성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X1, 여기에 Y1, 이무의 점, 고정된 점이고요. X2, Y2, 이걸 B라고 놓을게. 자, 그러면 Y는 X라는 지금 직선 위에 한 점이 선택돼서 나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녀석 거리 구하기, 이러한 녀석 거리의 합의 최소값 구하는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우리의 지금 포인트에서도 다시 직선을 연결하면 Y는 X와 만나는 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의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의 포인트가 던져진다는 거 체크하자고요. 의미 괜찮지? 오케이. 여기에는 A별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였어? 라고 얘기하면 X좌표와 Y좌표의 위치가 바뀌는 거. 오케이. 이거 우리 뒤에 대칭에서도 볼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과정에서 살짝 포인트를 배우셨어야 될 Y1, X1이라는 거 포인트 체크하자고요. 요 정도는 지금 배워놓았죠? 안 배웠었으면 여기서 포인트 잡아. Y는 X에 대한 대칭은 X좌표, Y좌표의 자리가 바뀌더라. 살짝 포인트만 여기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를 만들었어. 그러면 결국 그 상황에 따르는 나의 A와 B 사이 그 P를 거치는 최소의 거리는
내 녀석의 직선이 될 때야. 그리고 그때 내 위치가 P의 최소의 위치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자고. 오케이. 그래서 결국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에서의 최소값은 A 별 B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각각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나타나는 거리합의 최소값 구하기 포인트 1번입니다. 정리하시고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거리합은 봤으니까 이 거리들의 제곱합의 최소. 자, 거리의 제곱합의 최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유형적으로는 첫 번째 2차 함수의 활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돼. 그지?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값을 구할 때. 근데 두 번째, 기분 나쁜 녀석들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가보는 그 누구? 이건 그때의 미지수값 구할 때. 오케이? 이거 이제 뒤에 있는 녀석들을 활용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는 2차 함수의 활용의 포인트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값을 구하는 과정, 곧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나의 최대 최소, 그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은 완전 제곱식을 활용하는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기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그리고 아까처럼 그때 나의 A의 값 혹은 X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할 때는 빠르게 구하는 방법도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된다가 바로 두 번째. 의미 괜찮겠죠? 이 정도 일단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간다고. 바로 뭐냐면 이 제곱합의 최소, 거리 제곱합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지금 과정에서 뭐도 나타나냐면 앞과 뒤를 활용하는 문제의 포인트가 나타나요. 근데 그 사이의 과정은 우선적으로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 제곱의 합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표현의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아셔야 돼. 오케이. 제곱합은 뭐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라는 고정된 길이들의 제곱의 합을 물어볼 때 그 거리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과정의 포인트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식이 있어. 자, 이거 하나 정리할 거예요.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자면 이게 바로 중선 정리야. 혹은 파푸스 정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무슨 말이니?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삼각형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삼각형의 모양이 나타나도 상관이 없고요. ABC라는 녀석이 나타났을 때 이 녀석에 대한 밑변의 중점을 찾고 그 녀석의 반대 꼭지점에서 그 점까지 선을 연결해요. 가능해? 그러면 결국 이 A로부터 M까지의 거리를 중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중선정리라는 폼을 꾸민 거야. 의미 괜찮지? 그럼 이제 이 각각의 길이들의 포인트가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게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자, 이걸 증명하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증명 포인트로 여러분들 평면좌표 쪽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혹시나 나중에 학교에서 그걸 설명했다 쳤을 때는 도형적인 관점, 그 중상 과정에 대한 피타고라스를 증명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나의 이 좌표 평면을 활용하는 평면좌표 파트에서 증명의 방법을 선택해서 가볼게.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저게 성립하는 이유를 우리가 증명 혹은 보여줄 때는 이렇게 X축과 Y축을 M을 원점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요. 각각의 점들을 일단 좌표를 설정하는데 우선적으로 좌표 평면 위에 아무렇게나 생겨있는 움직이는 점 A란 녀석을 A, B 동점으로 하나 설정하자. 그리고 M은 보자마자 원점입니다라고 설정해놨기 때문에 0,0이 되고요. B와 C라는 녀석을 딱 표현하려고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내가 그 원점을 M으로 설정하면서 얘네들의 거리가 같다라는 표현으로 얘를 C,0이라고 놓으면 얘는 마이너스 C,0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의미 괜찮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럼 각각을 구합니다. AB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구해보겠죠? 좌표가 설정되면 그 녀석에 따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제곱, 루트가 벗겨졌네. 포인트 체크하시고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ac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a, b와 c, 0 사이의 거리의 제곱, 루트가 벗겨진 x2-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포인트를 체크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을 더합니다가 될 테니까 이들을 더해 볼게요. 자, 위아래를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보여? a제곱. 자, 이거 펼치면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의 제곱이고요. 이거 펼치면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그지? 합에 대한 제곱과 차에 대한 제곱의 서로의 합은 가운데 2ac, 2ac는 부호가 달라서 사라진다고요. 그죠? 그리고 a제곱은 몇 개? 2개. c제곱 몇 개? 2개. b제곱도 몇 개? 2개가 나타난다고. 다 제곱들이 둘둘둘 나타나니까 결국 얘네들의 제곱의 합은 곧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요. 의미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사이에 이제 나타난 이 제곱들을 또 다른 의미, 곧 또 다른 나의 선분들의 길이들로 표현을 하려고 딱 쳐다봤더니 대박. 야, 일단 얘 하나 보면 되겠네. 그지? 왜? C란 녀석이 뭐였어? 이 사이에 거리였잖아. 이 사이에 거리였잖아. BM과 CM이라는 녀석은 내가 C라는 지금 거리를 설정한 거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C제곱이라는 녀석은 결국 BM, CM 어떤 거든 사용해도 되니까 이거 그냥 BM제곱이라고 보면 되겠네. 의미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앞을 봤다? 이야, 얘 뭐야? A와 B를 하나로 묶어야지라고 얘기하는 이 점을 활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죠. A, B. 근데 A의 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뭐로 봐야 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사용할 땐 A-0의 제곱으로 보셔야 된다고. 가능해? B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B-0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A와 B라는 녀석이 A, B를 0과 0이라는 녀석이 원점을 사용하면서 결국 이 사이의 거리 곧 A, B와 0, 0 사이, 다시 A, B와 0, 0 사이의 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서 그 사이의 제곱의 값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다 판단 가능하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콜. 그래서 여기는 일단 지우고 결국 이 녀석이 의미하는 나의 거리의 제곱의 포인트가 정확하게 A, M의 제곱이 되더라. 포인트는 끝났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의 식을 한번 정리했더니 아하, 됐구나. 앞에 있는 제곱들의 합 곧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으로 꾸며지겠네. 포인트 체크. 이게 중선 정리 곧 제곱의 합을 구하는 특징들의 표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셔라. 의미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러한 중선 정리라는 녀석이 활용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중선이 표현되는 게 대표적이겠지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난이도를 살짝은 높여놔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갑니다. 하나, 둘. 자, 3등분점이 나타났을 때 파푸스 정리 의미 하나만 볼게요. 자, 3등분점이 나타난 파푸스 정리라는 녀석은 길이를 지금 표현해 줄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 요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왼쪽 2개 그리고 오른쪽 2개를 통해서 이쪽에서 중선 정리, 이쪽에서 중선 정리 둘을 활용한다의 포인트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좀 더 선호해요. 그래서 제 선호의 방향으로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는 이 사이에다가 진정한 중점 M을 표현하는 걸 제일 선호합니다. 오케이? 3등분이라고 얘기하면 그 3등분 사이에 중선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가능합니까? 그죠? 1, 1, 1로 봤을 때 1.5, 1.5의 중점 찾을 수 있지. 그럼 이 중점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제가 보냐면
바깥쪽에 있는 녀석으로 일단 먼저 중성 정리를 사용하는 거. 가능? 그러면 이 바깥쪽의 도형을 우리가 시선을 봤을 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 AM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입니다라는 식이 설정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바로 안쪽입니다. 이 중점은 곧 이 중선은 바깥쪽에 있는 도형만의 중선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짧은 삼각형, 곧 빨간 삼각형에서도 중선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식으로 사용하는 식으로는 AD의 제곱 더하기 AE의 제곱이 2배 AM 제곱 더하기 DM의 제곱입니다라는 식을 세우면 이러한 녀석으로 위아래 연립하는 게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여기 훨씬 편하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나 3등분점을 활용하는 중선 정리의 활용 포인트는 사이에 중선을 하나 더 그려놓자. 그렇게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일단 개념은 마무리 지어볼게요. 알겠죠? 9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9번 문제는 GM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G는 여기에 이렇게 무게중심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점이었다는 거 판단 가능했죠? 콜! 자, 무게중심이라는 녀석 한번 의미 한번 볼게요. 우리가 뒤에서도 볼 거지만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였지? 라고 얘기하면 무게중심은 언제나 나에게 내린 중선들의 교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외심과 내심과 그리고 대표적인 또 나의 하나의 심 무게중심이에요. 그죠?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은 그렇게 점이 선택되고 그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2대 1입니다의 길이비를 나타내는 G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언제든지 모든 길이에 대한 그 길이비가 2대 1입니다의 점. 가능합니까? Yes.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GM 길이를 물어봐요. 첫 번째, 길이를 물어보는 표현에서 무게중심을 활용해서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좌표는 뒤에서 볼 거고요.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는 아래가 반띵인 점 M을 활용했지. 그죠? 그래서 무게중심 활용 길이 구하기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중선 정리로 간다. 포인트입니다. 무게중심이라는 녀석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 중선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파푸스 정리는 무게중심과 연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되고 이것도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테마가 중선 정리로 갔다고 체크하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사이에 나타난 지금 각각의 길이들은 바깥쪽에 8이라는 녀석과 2루트 6이라는 녀석과 4까지 아주 대놓고 주고 있으니까 8의 제곱 더하기 2루트 6의 전체의 제곱이 2배 4의 제곱 더하기 내 안에 있는 중선 AM의 제곱이라고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되더라. 의미 괜찮죠? 예. 그렇게 되면 이 계산 자체가 64 더하기 46의 24 되고요. 나누기 2가 되고요. 16이라는 녀석이 빠져서 AM의 제곱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88, 44가 되고 16이 빠집니다. 라고 되면 28인가요? 콜. 그렇게 해서 AM의 제곱이 28이니까 AM은 4 곱하기 7, 2루트 7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네. 가능하죠? 예스.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AM이 아니라 GM입니다. 응? 무슨 말이야? 라고 봤더니 AM이 2대1로 내분돼서 아래쪽 1의 길이를 갖는 GM을 찾으래. 그러면 전체 길이로 봤을 땐 AM이라는 녀석의 길이비는 2대1 대 3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3이라는 길이로 1의 길이의 비를 갖는 녀석을 찾으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GM이라는 녀석은 2루트 7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되더라의 포인트로 3분의 2루트 7이 답이요라는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이제 좌표를 활용하는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과 외분입니다. 당연히 내분과 외분도 첫 출발이 수직선부터 출발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의미를 부여해서 출발하셔야 되니까 수직선의 아이디어부터 한번 출발 한번 해봅니다. 자, 나의 녀석은 이렇게 이번엔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의 스타트로 한번 가볼게요.
x1보다 x2가 클 때의 상황으로 표현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내분이에요. 내분, 그 중에 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이 내분점의 좌표를 우리가 p, x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리고 그 x를 한번 찾으러 갈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내분이라는 녀석의 의미부터 먼저 부여하자면 뭐냐면 외분과 딱 보이죠? 그지? 안에서 뭐 한다? 분할한다. 안에서 나누더라 라고 얘기하는 점을 얘기하는 게 바로 내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안에서 나누려면 이 내부에 필요하고, 그래서 내분점에 대한 표현은 선분 AB 위에 있는 점 P가 라고 얘기하면서 출발해요. 그리고 그 P라는 녀석이 나타나면 언제나 왼쪽과 오른쪽에 무엇이 표현되냐면 A로부터의 길이와 B로부터의 길이의 B가 표현됩니다. 가능해? 그러면 그 길이의 B를 M 대 N이라고 꾸며보자고요. 가능하죠? 자, 표현 한번 해볼게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P. 가능? 저 위의 그림이 바로 이 아래의 표현을 줍니다. 이 사이에는 사실은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내분점 바로 표현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x를 a와 b 주어진 x1과 x2로 표현하러 가는 거야. 오케이?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하면요. 나의 x는 n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n x1으로 계산된다는 것만 포인트 잡으시면 돼. 연산의 기술이야.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공식화 시키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연산의 기술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무튼 이런 식으로 될 때 왜 되는지 항상 궁금하니까 출발의 위치는 왜 되는지를 먼저 표현을 해드릴 건데 중요한 표현은 아니야. 그죠? 연산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공식화 시킵시다. 아래쪽은 그냥 이유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이라고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P라는 녀석의 좌표를 X라고 설정하면 결국 이 사이의 거리는 X-X1이 되겠지. 이 사이의 거리는 X2-X가 되겠지? 라는 정보가 나타난 거야. 그지? 안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이에서 X-X1 대 X2-X라는 녀석이 M 대 N입니다라는 비율이 생겨버렸죠. 그죠? 거리와 거리의 크기의 비가 M 대 N이라는 지금 표현이 생겨버렸다고. 그래서 안에 거 곱하고 바깥 거 곱해서 연산한 것 뿐이에요. mx2 m x가 nx n x1이 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mx2 더하기 n x1이 m 더하기 n x입니다라고 표현됐죠? x의 값을 정리했더니 m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n x1입니다라고 나타났던 거. 단순한 정보죠. 그죠? m 대 n이라는 지금 그 길이의 비를 직접 길이를 찾아서 비율로 나타냈고 그 녀석에 대해서 p에 대한 곧 x에 대한 좌표를 이렇게 정리했더니 이 식이 되더라.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산하셔야 되냐? 연산법도 한번 정리할 건데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언제나 처음 출발에 A, B라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A 왼쪽에 있는 점으로 출발한 선분의 첫 출발점 A를 왼쪽에 B를 오른쪽에 쓰시고요. 이 사이에 M 대 N입니다라고 표현하고 내부는 이제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할 거냐면 플러스라고 기억할 거예요. 오케이? 내부는 플러스다. 그래서 내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뒤에 플러스라고 씁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연산은 먼저 분모를 그 순서대로 M 대 N이라는 비율의 순서대로 더해서 좌표를 찍어요. 가능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분자는 대각선으로 곱한 나의 M으로부터 먼저 출발한 MX2와 그 다음 N으로 출발한 NX1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오른쪽이 없었네요. 그래서 이 녀석이 P 곧 X가 되더라. 판단하시면 끝. 연산 방법 괜찮겠죠? 오케이. 자, 이러한 표현이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두 번째 가볼게. 자, 이번엔 외분점입니다. 외분점도 Q라고 놓을게요. 이번에 Y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무 쪽이나 수직선이니까, 그죠? X축만 있을 순 없잖아. Y축으로도 한번 가보지 뭐. 이번엔 세로의 선에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A라는 Y1과 B라는 Y2 한번 볼게요. 그리고 외분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나의 선분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죠? 바깥쪽은 위쪽과 아래쪽 어디든 상관없어. 그래서 위쪽으로 일단 선택해서 가볼게. 이러한 녀석이 Q가 있대요. Q라는 녀석이 그러면 Y라고 얘기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Q의 점이 A까지와 B까지의 길이 B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걸 M 대 N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M이 N보다 클 때의 그림이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죠. 원래 있던 Y들의 대소 비교는 Y2가 Y1보다 큽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라는 것도 체크하실 수 있지. 오케이. 이러한 지금 약속들에 의해서 주어진 점인데 그 점들에 대한 표현의 의미로 이렇게 대소관계를 표현해 놓고 출발하면 결국 내 Y를 찾는 과정이라고 얘네들을 통해서 그랬을 때 길이를 표현하면 여기는 Y-Y2고요. 여기는 Y-Y1이 되겠지. 그걸로 가지고 이제 만든 거야. 자, 그래서 결국 Y를 찾아봤더니 이 Y란 녀석에 대한 표현 어떻게 됐느냐? 이쪽에다 쓸까요? Y는 n-n분의 m y2 n y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다. 자, 이 녀석도 왜 그렇습니까? 라는 포인트로 한번 정리 한번 하고요. 자, 왜 그러니? 라는 포인트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방법 그대로 y-y1대 y-y2가 이번엔 m 대 n입니다의 정리가 될 거고 내항, 외항 곱이 같다의 포인트로 my-m y2는 ny-n y1입니다 라고 정리되겠죠? 넘기고 넘겨요. 그러면 m-n y라는 녀석이 my2-n y1이 되고 y에 대해서 정리하면 m-n분의 m y2-n y1이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지? 이 녀석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 이 y의 과정은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과정이라고 판단하시고요. 결국 결과로서 나타난 나의 y라는 식, 그 녀석이 공식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의미 괜찮지? 그러면 결국 이 녀석도 연산법은 살짝 포인트 잡아봅니다. 내 녀석은 그럼 연산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결국 이런 거라고. 얘는 외분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마이너스인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을 표현하는 과정도 앞에처럼 연습하면 선분 AB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표현법도 보시면 돼. 그죠?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연산법은 우리가 마이너스 과정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니까 동일하게 갑니다. 첫 출발 A, B에 대한 지금 나의 표현입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 B라는 녀석에 대한 표현으로 A점은 X1, Y1, B라는 점은 Y2 그 사이에 M 대 N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으로 표현되고 외분이니까 마이너스. 그죠? 기술은 똑같아요. M-N, M-N 표현할 거고요. 대각선, 대각선으로 곱할 겁니다. 그러면 MY2, N, Y1 순서는 M부터. 그러면 이때도 Y만 있으니까 오른쪽은 필요 없겠죠. 한 녀석이 나타나고 이게 Q입니다. 그게 Y좌표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겠니? 옹키. 자, 이 상황으로 이제 그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좌표 평면. 자, 앞에서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이유는 뒤에 거는 너무나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좌표 평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점이 X1과 Y1의 합작품으로 나타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치자고. 가능하지? 그럼 이런 점에 대해서 첫 번째 내분이라는 점 P를 구하래요. 자, 내분의 아이디어는 뭐라고? 플러스라고. 각각의 좌표를 수직선 위에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자, 여기는 그림 안 그려도 돼. 의미만 보여줄 거야. X1과 Y1이라는 녀석이 있고
x2와 y2란 녀석이 있어. 이게 a고 이게 b야. 그런데 이 사이를 이 새끼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래. 이 점 p 찾으래지? 그죠? 그러면 이 점 p를 찾는 과정은 이런 아이디어인 거야. 너를 우리 아까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나눕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그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그대로 이 녀석을 이렇게 그리고 그 녀석을 이렇게 내린 거야. 가능? 그럼 결국 여기는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이 도형과 전체 도형이 닮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죠? 그럼 길이 b는 그대로 따라와서 m 대 n이었던 길이 b가 그대로 아래쪽에서도 m 대 n이 되고요. 이쪽에서도 m 대 n이 된다고. 가능하지? 오케이. 그러면 y좌표는 이 녀석을 찾아야 되고 x좌표는 이 녀석을 찾아야 되니까 각각의 x좌표의 m 대 n, y좌표의 m 대 n의 좌표를 찾으시면 된다의 아이디어라고요. 괜찮죠? 단순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제 좌표로 나타납니다. 좌표 평면으로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분도 동일 연산으로 들어간다는 거 판단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 플러스의 과정이라고 판단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내분이라는 녀석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할 거냐면 m 대 n으로 내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제대로 씁시다.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P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이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산의 방법, 곧 연산법으로 바로 간다고요. x1, y1으로 가고 x2, y2로 가고 이 사이에 m 대 n이라는 녀석 표현하고요. 내분이니까 플러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지. 의미 괜찮지? 그러면 결국 이제는 x와 y가 둘 다 나타나야 되니까 m 플러스 n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합니다에 x좌표와 y좌표가 필요하다는 거 판단해 주셔야 되고 x는 x끼리 곧 x좌표에서의 지금 나의 표현으로 m 대 n 내분이 들어가니까 x좌표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대각선 곱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mx2, nx1이라는 녀석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죠? 마찬가지 y는 y좌표에서의 y끼리 m 대 n 내분이니까 my2, ny1이 나타난다고. 이게 P입니다. 내분점 P, 포인트 끝. 의미 괜찮죠? 따로 정리할 필요도 굳이 없을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랑 동일하다는 거 판단하시고요. 마찬가지 A, B를 이번엔 M 대 N으로 분할할 건데 왜 분한답니다. 그러한 점 Q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와서 M 대 N으로 갈 건데 이때는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면 Q란 녀석을 구합니다 라고 갈 때 분모의 좌표는 m-n, m-n, 콤마 찍으시면 된다. 다시 연산은 m으로부터 출발한 x끼리의 서로의 곱의 차이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mx2-nx1 순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래 분모의 순서와 분자의 순서의 m과 n 같아야 돼요. 순서 바꾸면 부호 달라지니까 큰 일 납니다. 다시 y2, y1 my2-n, y1 이런 식으로 좌표가 나타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면 완료. 가능하겠죠? 전체적으로 뭐로 생각하자고? 공식이라고 생각하자고. 이유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그렇게 나타났더라의 연산법이라는 거 체크하자고요.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셨으면 이제 옆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10, 11, 12 콜. 세 문제만 다루고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10번 문제 일단 한번 갑니다. 10번 봐봐요. 포인트 잡았나? 강력하죠, 그죠? X축 위에 있고 Y축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 그러니까 Y좌표가 얼마? 0. 콜. X축, 그래. Y축 위는 X가 0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지. 그지? X축 위에 있으면 어떤 X값인지 몰라. 근데 Y값은 항상 0이잖아. Y축 위에 있으면 어떤 Y값인지 몰라. 근데 X는 0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정보들이니까 사실은 이 정보를 이제 우리가 문제의 과정으로만 포인트를 잡을 땐 이 2대1 내분점은 Y좌표만, 3대2 외분점은 X좌표만 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하셔도 된다고.
가능해? 오케이. 그게 힌트 해석이고요. 그러면 위에 걸로 우리가 접근해서 가보면 2대1 내분입니다. y좌표가 라고 얘기하니까 a라는 a좌표와 3이라는 y좌표의 2대1 내분 플러스라고 판단하시고 2 더하기 1 분의 대각선 곱하면 6 더하기 a가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그지? 오케이. 좌표 사이에 있는 지금 수직선이라는 y좌표만 떼서 생각한 거고요.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하는 거 연산이 빨라지겠죠. 이렇게 힌트 해석의 무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x가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x좌표만 따로 떼서 마이너스 6과 b라고 표현하시고 3대2 외분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죠. 3에서 2를 뺍니다. 3에서 b 곱한 거에서 2에서 마이너스 6을 곱한 거 뺍니다. 그게 0이래요. 그러면 3b 플러스 12가 0이라는 말이니까 결국 b는 마이너스 4였겠죠. 이렇게. 그래서 a 곱하기 b는 24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른 연산으로 마무리 지으셔라.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갑니다. 11번 a와 b를 통해서 A, B의 X축과의 교점을 P라고 얘기하고 AP 대 BP의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이걸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랬지. 사실은요. 이 문제는요. 그냥 딱 보자마자 문제가 사실 끝나시오. 문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자, 그림으로 살짝 한번 표현을 해볼게.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아마 답은 나는 냄새로 3대1일 것 같거든요. 예스. 거봐. 자, 무슨 말인지 봐봐. 미친놈이 지랄하네 이 표정인데. 자, 얘가 얘기하는 지금 의미는 이런 거야. 마이너스 2,6이죠. 그러면 이렇게 좀 축소시켜가지고 마이너스 2,6을 이렇게 한번 봐볼게. 괜찮지? 그리고 1, 마이너스 1합니다.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찍을게요. 가능할까? 자,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이 AB라는 지금 선분과 만나는 교점, X축과의 교점이 P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선분까지는 그래도 하얀색으로 그냥 이어볼까요? 이어가지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P죠. 의미 괜찮아? 자, 그랬을 때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사실 테마가 끝났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A라는 좌표가 있고 B라는 좌표가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AP와 BP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그죠? 오케이. 근데 X축의 기준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표현할 수 있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표현할 수 있죠. 가능합니까?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기립이 잘 봐. 기립이를 물어봤던 건 빗변의 기립이었다고요. 이러한 녀석과 이러한 녀석의 기립을 물어봤다 이거지. 근데 얘네들은 지금 서로 뭐해? 각 두각이 같아서 닮음이죠. 닮음의 형태는 이 빗변의 기립이를 어디로? 밑변이나 혹은 높이의 기립이로 바꿀 수 있지? 근데 그 중 X축이 기준이었으니까 나의 Y좌표의 기립이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의미 괜찮나? 다시 이 점을 예를 들어 P니까 여기를 K, T, S 뭐 이 정도로 할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녀석들에 대한 기립이 AP 대 BP는 닮음의 형태에 따라서 빗변의 기립이는 높이의 기립이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AT 대 BS라는 기립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그지? 오케이. 근데 거기에서 AT의 길이는 얼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좌표는 6이었죠. BS의 길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길이는 2였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는 3대1. 자, 얘는 더 이상 표현 안 할게요. 콜? 내분과 외분의 녀석으로 굳이 계산하는 표현 주지 않겠다고. X축이라는 녀석을 활용해서 기립이를 물어볼 때는 우리 Y좌표에 대한 기립이로 대체할 수 있다의 표현으로 문제를 표현하셔라.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닮음의 활용의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체크하시고 라스트 문제 12번 갑니다. 12번에 별표 하나 크게 치시고요. 문제 좋은 문제고 좋은 문제의 형태가 뭐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시중에 혹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계속 봐야 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잡고 가자고요. 마지막 문제 12번 달려보시죠.
자, 같이 갑니다. 마무리 지으시죠.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 편해 보이는데 편하지 않고요. 자, 힌트의 해석은 일단 이쪽에다가 강조하셔야 됩니다. 어디? 첫 번째 포인트. A, B 어디 위에 있다?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적어 놓은 이 표현을 중요한 해석으로 체크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연장선이라는 표현 괜히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의 내신에 들어간 포인트에서 만약 이 평면 좌표가 시험범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연장선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그러면 그대로 어디로? 외분이라는 녀석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끝. 연장선 위에 있어? 오키 외분. 연장선 위에 있어? 오키 외분. 연습하셔야 돼. 오케이? 이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아래로 내려왔다? 그랬더니 이 녀석은 사실 이걸 못 보면 헷갈릴 수 있어. 왜? AB와 BC란 말이야. 세배와 이퀄이래. 그럼 AB의 거리 구할 수 있고 BC는 C와 B 사이에 거리 구할 수 있지. 거리 공식 집어넣어서 마치 연상하라는 것 같아. 근데 아니라고. 오케이? 그게 누가 힌트? 연장선이란 녀석이 힌트라고요. 그리고 그 녀석을 통해서 연장선 위 외분이니까 이 아래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이 녀석으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외분의 입장에서 이 길이의 표현은 길이의 관계가 아니라 비례의 관계라는 걸 찾으시면 포인트 끝. 그죠? 오케이. 거리의 관계를 준 이유? 이 앞에가 1과 3이거든. 그럼 BC란 녀석이 1이 곱해줘야 되니까 안쪽이 1. AB가 3이 곱해줘야 되니까 바깥쪽이 3이라는 길이비를 갖게 돼. AB 대 BC가 1대 3이야. 의미에서 괜찮죠? 의미의 순서 봐봐. 연장선이어서 외분이었고 외분이어서 넌 길이 B야 라고 체크하는 단계의 과정을 포인트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한 순간에 이제 우리는 A, B를 통해서 C를 찾아야 되는 과정이니까 표현해 보겠죠. 6, 4,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지금 나의 표현 중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요. B라는 점은 4, 3이요라는 지금 의미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지? 근데 그때 외분이란 녀석이 AB 대 BC라는 길이가 1대 3을 만족하는 C가 외분이었단 말이야. 그럼 바깥쪽에 지금 나타날 수 있는 C의 좌표는 사실은 여기와 여기 C1 자리와 C2 자리가 있다는 거 판단하셔야 돼. 그죠? 나의 이 선분 바깥쪽은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 근데 그 녀석을 기준 잡기 위해서 얘가 A가 무슨 수라고 얘기했냐면 양수라고 얘기했죠. 의미 괜찮수? 그럼 A가 양수라는 건 얘보다 왼쪽으로 나타나면 X가 더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 A가 돼야 되지. 그래서 얘는 안 되고 4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는 넌 돼 라고 하면서 한 위치만 선택해주는 것도 판단하셔야 되죠. 오케이. 어떤 정보 때문에? A가 양수라는 정보 때문에. 자, 그 정도를 일단 표현하시고 이제 1대 3이라는 녀석을 표현하러 갑니다. AB가 1이고요. BC가 3이래요. 어머나 세상에 엄청 길이가 길어야 되겠네 라고 표현 방법을 볼 수 있는 A의 B의 길이가 1일 때 그 녀석의 3배가 되는 BC의 길이가 이 오른쪽으로 나타나야 된대요. 그러면 이 크기만큼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3번 나타난 녀석이 C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얘가 1, 얘가 3이라고.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랬을 때 이 C의 좌표가 A, B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C를 A와 B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A, B가 1, B, C가 3이었는데 A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 크기는 얼마니? 그렇지. 1 더하기 3이잖아. 칸의 개수 4개라고. 산 거야. 그지? 그리고 B의 입장에서는 방금 봤던 그 길이 3이란 녀석이 C라고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A, B 대 BC를 우리가 진정 필요한 A와 B 입장에서의 몇 대 몇 외분인지를 표현하면 4대 3 외분한 거, 그게 그 점이 C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그림 위에서 1대 3을 표현하고 그 1대 3에 대한 전체 길이비 A에서 4, B에서 3이라는 걸 찾으면 외분의 입장에서는 4대 3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그럼 이제 A의 좌표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기술 들어갑니다. 연산법 마이너스 2,1과 4,3이란 녀석을 4대 3으로 외분합니다. 마이너스 4 빼기 3
4 빼기 3 들어갈 거고요. 대각선 들어간 연산부터 4 곱하기 4 16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콤마 4 곱하기 3 12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 22가 될 거고 15가 될 거지. 포인트 끝. A 더하기 B 37이 답이라고요. 이렇게 가능하죠. 분명히 포인트 세지. 근데 그게 기본 과정에서 나타난 기본 개념 문제라고. 얼마나 선생님들이 좋아하겠어. 그죠? 딱 유형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포인트들 다 체크해야 돼. 연장선이 그리고 길이의 표현을 B로 표현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건 바로 이 표현. 그지? 각각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표현들에 의해서 나의 녀석의 길이 B를 다시 재설정하는 것까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통해서 요런 거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 갑자기 생각나서.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A, B, C가 있다고 칠까요? 근데 얘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거야. A에서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D래. 오케이? 첫 번째. 자, 억지로 만들어보는 거니까 혹시 문제 이상하다고 비웃지 마. 자, 이런 녀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있대. 그걸 A, B, C, D, E라고 봅시다. 가능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얘기합니다. 야, 나의 A, E, C라는 넓이와 나의 A, D, C라는 넓이의 B는 얼마니? 다시 삼각형 A, E, C 대 삼각형 A, D, C의 B는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시오. 이런 문제가 던져진 거야. 의미 괜찮아? 오케이. 자, 길이의 표현을 통해서 넓이의 B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라는 일단 문제의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면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방금 이 포인트 체크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넓이를 표현할 때는 그리고 길이의 표현을 우리가 주면서 B를 다시 찾을 때는 언제나 이 길이들이 같다라는 거 달고 갑니다. 오케이? 1대3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이 길이들이 각각 하나씩 끊어진 좌표들이 다 같다라고 포인트를 잡고 간 거야.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넓이의 표현을 주기 위해서 지금 2대3이라는 녀석을 줬을 때 우리는 이 사이에 첫 번째 표현에서 준 내 길이만큼이 여기에 2번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포인트 잡으셔야 돼. 의미 괜찮아? 끊어서 여기 2칸, 전체 3칸이니까 여기 하나 칸 더해서 3칸.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3대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길이들도 다 같죠. 의미 괜찮죠? 그렇게 되면 자,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에서는 언제나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 넓이의 B는 그대로 밑변비와 같습니다라는 포인트를 하나 체크하셔야 돼. 그죠? 왜? 나에서 내린 수선의 발 높이는 항상 동일하잖아 라는 게 꼭지점 공유라고.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의 넓이와 전체 파란색 넓이의 지금 길이의 B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 삼각형 AEC와 ABC가 일단 1대3의 길이 B를 가져서 넓이 B도 1대3이라는 걸 볼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가장 적은 것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넓이를 표현하러 가시면 돼요. 이 녀석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S 정도로 약속해서 갑니다. 가능합니까? 이가 S게 되면 결국 얘는 뭐가 돼? 3S가 되겠죠. 넓이가 3배다. 밑변의 B가 그대로 넓이의 B와 같다. 의미 괜찮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타난 이 전체 ABC라는 도형은 4S가 됐어. 자, 이 ABC라는 녀석과 다시 뭘 비교해? A, B, C를 비교한다고요. 꼭지점 C 공유하죠. 그럼 밑변의 길이 B가 결국 나의 넓이 B가 되겠지. 가능? 이쪽의 넓이가 전체 4S가 됐어. 그럼 이건 2배가 되니까 여기가 8S가 된다. 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넓이 다 표현했잖아. 그러면 AEC의 넓이는 우리가 표현한 대로 S고 ADC는 이 전체니까 다 더한 거 4S에 8S
12S가 돼서 이 길이 B는 결국 1대 10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의미 괜찮죠? 각각의 길이의 B를 통해서 나의 넓이를 표현하고 그 넓이의 표현을 B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때에는 언제나 각각의 그 길이의 관계, 곧 서로 어떤 길이들이 같은지를 표현해서 그 사이에 몇 배씩, 곧 길이 B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크하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슈.